어머니, 안심하고 가세요. 이제 심가엔 동생이 생겼어요. 대가 끊기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평생 질투하고 독선적이었어. 이 지경이 된 건 모두 하늘의 뜻이야. 부인, 내가 상인 집안 처녀다. 원래 우리 심가의 명문가와 어울리지 않아. 이제 내 모든 재산은 당연히 심가 남자에게 돌아가야 해. 내가 반생을 계략을 꾸몄는데 아버지 대신 첩을 들이고 아버지의 사생자를 맞아들이는 불효녀를 키웠어. 심유장. 내가 내 상가 재산으로 위아래에 뇌물을 써서 내 가난한 집안의 체면을 세웠지? 이제 와서 내가 천하다고? 잘난 척하네. 다음 생이 있다면 오늘의 빚을 반드시 갚게 하겠다. 마님 밖에서 생신 축하하러 온 손님들이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전에 내가 기거하던 당집이 아니냐. 마님, 악몽을 꾸셨습니까? 오늘이 마님의 30번째 생신입니다. 지주 부인과 후부 아가씨께서 석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나가시면 말썽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30번째 생신. 환생했구나. 30살 생신날에 환생했어. 전생에 오늘 10여 년간 키운 외동딸 심청동이 큰 선물을 줬지? 모든 친척 손님 앞에서 아버지 대신 첩을 드리고 사생자를 맞아들였어. 유모, 화장해라. 예. 심청동. 내가 아버지의 효녀가 되고 싶지? 이번 생에는 어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마. 심아가씨 정말 현명하시다.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 몰래 첩을 들였다니. 그런데 신부인은 질투가 심하셔서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어머니, 부효 중에 셋이 있는데 후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큽니다. 딸인 제가 정말 어머니께서 부효라는 이름을 짊어지시는 걸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부득이한 방법을 쓴 것입니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동생을 인정해 주세요. 내 좋은 딸아, 참 수고했구나.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몰래 남자에게 여자를 보내다니.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착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인 줄 알겠다. 어머니, 어찌 그런 천한 말씀을 공개적으로 친딸을 모욕하시나요?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위선자. 그가 내가 상인집 딸인 걸 싫어해. 내가 밖에 나서는 걸 싫어하면서 그러면서도 편안히 누리고 있지? 내가 벌어들인 엄청난 부를. 지난 세상에서는 나는 이혼하고 싶었어. 그는 심가가 황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숨은 거북이처럼 죽어도 도장을 찍지 않았어. 나리, 제가 청동을 낳았을 때 나리께서 직접 약속하셨잖아요. 이 생에는 우리 모녀만 지키겠다고. 절대 첩을 들이지 않겠다고. 이제 와서 나리께서 약속을 어기시려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자녀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법. 나도 억지로 바라지 않네. 다만 청동 그 아이가 참 효성스러워서 여러 번 사람을 보내 나를 시중들게 했지. 그 효심을 꺾을 수 없어. 그리하여 이 아이가 생긴 것이다. 그렇군요. 나리께서는 정말 수동적인 좋은 아버지시네요. 정말 심 아가씨가 스스로 남편에게 첩을 들이다니 정말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규중 처녀가 어찌 어른의 일에 끼어들 수 있겠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네요. 부끄럽지도 않나.
아버지께서 심가의 외아들이시니 후계자가 없다면 심가의 핏줄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심, 아가씨 말도 일리가 있네. 자식의 계승은 어찌됐든 천하의 대의를 차지하고 있으니. 심가의 장구한 계획을 위해 딸인 제가 명예를 다 망쳐도 천하의 욕을 뒤집어 써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동생을 받아주세요. 너희들 왜 우는 거야? 내가 그 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적 있니? 내 말이 맞다. 심가, 정말 아들이 있어야 해. 혈통을 이어가려면. 그렇다면 너 항상 장부가 속된 돈 냄새가 난다고 불평했잖아. 앞으로 더 이상 내가 살림하는 법을 배우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이 짐은 내 동생이 지게 하마. 정말 잘 됐네요. 드디어 그 짜증나는 주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시 짓고 그림만 그리는 청아한 귀족 아가씨가 되는 거예요. 이 큰 재산은 어차피 앞으로도 우리 어머니가 결정할 거잖아요. 내 몫이 빠질 리도 없고요. 이 아이는 심가의 유일한 사내 자식이야. 당연히 잘 돌봐야지. 벽오원에 살게 하자. 그것은 신부인이 큰돈을 들여 수천 명의 장인을 불러 꼬박 5년 동안 지은 특별히 심아가씨를 위해 성인식을 위해 준비한 호화로운 별당입니다. 청동이는 소당원으로 이사 가거라. 너는 평소에 조용한 걸 좋아한다고 말해왔잖니. 속된 일은 신경 안 쓴다고. 거기가 너한테 딱 맞아. 이사 가라고요? 왜? 싫은 건 아니겠지? 싫은 것이 아니라 다만 소당원이 북향이라 1년 내내 햇빛이 안 들어요. 좀 음침하고 습한 것 같아서요. 너도 거기가 음침하고 습한 걸 알고 있었구나. 전생에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나를 헝겊처럼 버리듯 그곳에 던져놓고 죽게 냅뒀니? 작은 문제일 뿐인데 뭐 그렇게 따지니. 너도 이제 큰언니가 되었으니 좀 철이 들어야지. 동생한테 양보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의미도 없으니 그냥 이사 가자. 청동아,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완벽한 결말 아니야? 앞으로 이런 날이 더 많을 거야? 부인 생신 연회 이후로 며칠째 이 장부에만 매달리셔서 눈도 제대로 못 붙이셨잖아요. 몸이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전생에 내가 방심한 탓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 이번 생에는 심가의 돈 한 푼까지도 내 손에 꽉 쥐고 말겠어. 전가를 보내라. 큰아씨 명의의 포목점과 주점, 그리고 그 가장 골치 아픈 해통전당까지 모두 총장부로 회수해라. 큰아씨의 도장은 전부 무효 처리하고. 어머니, 안에 계세요? 어머니, 요즘 저한테 맡기신 관리인들이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장부도 못 만지게 하고 혹시 어머니가 뒤에서 뭘 시키신 건 아니죠? 내 명의 아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회수했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동생 일 때문에 저한테 화가 나신 건가요? 제가 그 모든 걸 한 건 심가의 대국을 위해서였어요. 그럴 리가 있나? 너 원래 자존심 강하고 초탈하다고 자부하면서 시 짓고 그림 그리기만 좋아했잖아. 가장 싫어했던 게 이런 돈 냄새 나는 재산 아니었어?
내가 억지로 내게 이 가게들을 맡겼을 때 너 엄청 화내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대신 정리해 주려니 오히려 싫은 거야? 그런데 운산이랑 그 오빠들이 전당에 다 익자로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권한을 회수하시면 제가 무슨 나드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심가의 그 멍청한 년이 우리 양평 후보의 손에 노란한 줄도 모르고 있더라. 우리가 그녀의 전당 빌려서 사사로이 화폐를 주조했는데 사고 터지면 당연히 니들 심가가 뒤집어 쓰는 거지. 전생에는 바로 향평 후보였어. 자녀들이 가까이 지내는 명목으로 청동의 전장 경로를 이용해서 사사로이 주화를 만들어 재산을 모았지. 청동 그 바보가 누군가에게 팔려갔어. 그걸 모르고 오히려 돈을 세어주고 있네. 결국 일이 탄로 났어. 후보에서는 자체 보호를 위해 모든 사형죄를 전부 내 뒤집어 쓰였어. 청동아,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전부 내 동생을 위해서야. 동생을 위해서요? 그래, 예전엔 심가에 너 하나뿐이었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다 내 거였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 넌 언니가 된 거야? 그 막대한 재산은 당연히 내 동생에게 물려줘야 해. 가문을 지탱할 사람이니까. 넌 철저하게 행동해야 해. 모든 일에 동생을 먼저 생각해야지.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친딸이에요. 친딸이니 뭐니. 내 동생도 나중에 공손하게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해. 어머니는 지금 저랑 토라지신 거예요. 역시 원래 인색하신 분이니까 예전에 제가 조금만 불만을 품어도 냉담한 얼굴로 말을 안 하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문안도 안 하셨어요. 사흘도 안 돼서 어머니가 먼저 누그러지셨어요. 보물을 안고 부드러운 말로 저를 달래주셨어요. 제 모든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이번에도 저는 그분을 무시할 거예요.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야. 드디어 전장에 있는 그 드러나지 못할 뒷일들을 다 정리했어. 향평 후보, 또 내 자리를 빌리려고 한다면 돈 세탁하고 죄를 벗는 꿈이나 꾸라고 해. 부인께서 연일 고생하셨는데 그 소당원에서는 오히려 시끄럽더군요. 큰아씨가 매일 물건을 부수고 하녀에게 방이 추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부수게도 무엇을 부수든 그냥 그 달 월급에서 2배로 공제해. 그리고 주인님 쪽도. 아마도 마님께서 서자를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요즘 내내 가산 정리에 바쁘셨고 그를 돌볼 겨를이 없으셨죠. 주인님께서 점점 더 뻔뻔해지셨어요. 이 보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주인님께서 새 도령님을 위해 애군을 쫓는다는 황당한 명목으로 밖에서 연달아 3명의 젊고 예쁜 첩을 들이셨어요. 날마다 즐기기만 하시고 정말 방탕하기 짝이 없어요. 이 늙은 거사, 정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뭐가 좋다고. 이런 좋은 것들은 결국 미인에게나 주는 거지. 차라리 얼른 죽어서 환생하는 게 나아. 심여장, 이 쓸모없는 놈아, 나를 밟고 올라선 기생충. 너를 오래 참아줬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여자에게 너무 가혹해. 집안에 남자가 나서지 않으면 여자 혼자서 8천만 냥이라는 거금을 끝없는 탐욕의 늑대들을 불러들일 거야. 아직 찾지 못했어. 충분히 강력한 정치적 배경. 서둘러 이혼 서약서에 서명할 수 없어. 어멈. 밖에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을 불러와. 마님, 무슨 급한 분부가 있으십니까? 이 편지를 천냥은행표와 함께 그에게 전해. 성남에서 가장 외진 도축장으로 가서 담대하고 손재주 좋은 돼지 잡는 장인의 딸을 찾아. 기회를 봐서 주인님을 없애. 없애? 그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자기 아랫도리를 못 가누더니 내가 자비를 베풀어 착하게 도와주마. 영원히 해결해주지. 마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안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주인님이 피를 보셨습니다. 마님, 완전히 끊겼습니다. 뿌리까지 제거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늘 밤 청주를 떠나 멀리 가. 뭐가 급하다고? 내 명함을 가지고 성 안에서 제일 유명한 임 의원을 불러와. 심 주인님의 목숨은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완전히 늙은이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정해진 운명이 있는 법이죠. 불파리 의사, 꺼져. 당장 꺼져. 난 안 믿어. 임 선생님, 우리 나리께서 한창 나이에 어찌 이렇게 폐인이 되십니까? 내 말을 전해라. 의원 모집 공문을 널리 띄워라. 나리께서 완쾌하시기만 하면 우리 신가에서 100만 양을 사례금으로 드리겠소? 아야, 아파 죽겠네. 그만, 당장 그만.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 사지를 재생시킨다. 나리를 누르시오. 나쁜 피를 빼고 경맥을 훈증하자. 여러분 모두 의술의 고수이시니 마음껏 치료해 주십시오. 설령 낫지 못하더라도 결코 탓하지 않겠소? 별도로 두둑한 수고비를 드리겠소? 아이고, 하늘의 뜻인가 보다. 더 괴롭히면 나리께서 목숨을 잃을 것이오. 수고하셨소. 상금 받고 물러가시오. 나리. 이미 거세가 확정되었으니 뒤뜰의 아가씨들을 늦추지 않기 위해 제가 결단하여 혼수를 챙겨주었소. 모두 내보내서 개가시켰소. 심씨, 내가 이토록 독하구나. 청주에서 나를 약자를 돌본다 칭찬하지 않는 이 없다. 나리께서 한 사람 희생하셔서 수많은 집에 복을 주셨소. 참으로 공덕이 막대하오. 앞으로 이 방에서 잘 편히 지내시오. 딸이 어머님께 문안드립니다. 내가 재산을 되찾은 것 때문에 화를 냈다고 들었는데 이틀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며 입맛에 안 맞으면 가주더러 요리사를 바꾸라고 해. 이제 와서야 갑자기 나한테 신경 쓰시네요. 어머님, 다음 달이 양평후 부인의 생신이거든요. 집에서 무슨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내 생각엔 뭘 보내야 할 것 같아. 후부인께서 존귀하신 분이시니 평범한 물건은 눈에 차지 않으실 거예요. 딸이 생각하기에 세상에 하나뿐인 진귀한 보물을 준비해야 후부의 문벌에 걸맞지 않을까 싶어요. 전생에 내가 가진 애를 써서 수만 금을 들여 전대불상을 구해줬더니 내가 너무 속물적이라며 싫어했잖아. 일리가 있구나. 그런 흔한 금은보화를 보내느니 내가 직접 그림 한 폭 그리고 거기에 시 한 수를 써넣는 게 낫겠다. 그게 이보다 더 맑고 고상할 수 없을 거야? 아, 그게 어떻게 너무 박하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평소에 내가 양평후 부인이 내 재능을 가장 아낀다며? 고아한 교분이면 선물의 귀중함을 따지시겠어? 어머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하지만 그날은 청주에서 이름 있는 집들은 다들 가서 생신을 축하할 텐데요. 딸이 걱정되는 것은 저희 심가의 체면을 떨어뜨릴까 봐서요. 청동아,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선물은 가치가 아니라 진심에 달려 있다는 거야. 만약 진심을 다한다면 작은 꽃 한 송이, 나뭇잎 하나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금은산이더라도 그저 대충 둘러대는 것에 불과해.
내가 전에는 나에게 너무 속물적이지 말라고 가르치더니 정작 내 자신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후부인께서 평소에 딸에게 아주 잘해주셨어요. 딸은 그저 효도를 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왜 지금 이렇게 냉혹해지셨나요? 효도. 내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알았는데 날마다 죽을 것처럼 고생하는데 왜 내가 가서 간병해 드리지 않는 거냐? 아버지는 지금 성격이 너무 포악해졌어요. 하인들조차 감히 다가가지 못해요. 백행의 효도가 으뜸이다. 오늘부터 내 아버지 병상 앞에 가서 효도를 다해 간병해라. 만약 거절하면 그건 불효막심한 짓이다. 아버지, 더 이상 낙담하지 마세요. 딸이 일부러 시를 지었어요. 효심을 나타내려고요. 맹렬한 불이 몸을 태워도 태어나다. 불사조처럼 오늘 다시 태어난다. 뜬구름이 시야를 가린다 해도 기치를 정비하고 하늘로 오른다.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나다. 기치를 정비하다. 이 못된 녀석아, 내가 나를 폐인이라고 비웃는 거냐? 아버지, 미치셨어요? 저 청동이에요. 나는 거세 당했어. 너 나 갖고 놀고 있냐? 예전에는 너희 부녀가 정이 깊었지 합심해서 나를 음모로 해치웠다. 이제 내 보호를 잃으니 소위 가족의 정이라는 게 이익과 존엄 앞에서는 개만도 못해. 마음껏 물어뜯어라. 어머니, 딸은 안 갈래요. 아버지는 정말이지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에요. 저까지 죽도록 때렸어요. 저까지 죽도록 때렸어요. 그가 이런 화를 당한 것은 자업자득이지만 그래도 그는 너희 친아버지란다. 자식으로서 효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내 총명하고 착한 마음이라면 분명 그를 감화시킬 수 있을 거야.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아버지를 감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예전에 가장 아버지를 아꼈잖니. 내게 아내의 도리를 다하라고 했잖니. 그런데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냐? 혹시 내 지난날의 효도가 다 꿈인 거였냐? 이런 일이 밖에 알려지면 양평후 부인이 이 불효녀를 어떻게 볼까? 지난 생에 너와 내 아버지는 내게 한 번이라도 마음 약해진 적이 있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3년삼을 치러야 하잖아요. 시집도 못 가고 후부 집안의 혼사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어서 지문을 찍게 해.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이전해. 가라. 계속 가서 내 아버지 병간호나 해라. 우리 신가의 딸은 부자자효가 필요하단다. 신부인 축하드립니다. 후부인께서 심아가씨를 무척 좋아하셔서요. 심아가씨가 효성스럽고 얌전하다고 재능과 미모를 겸비했다고 하셨어요. 그야말로 등불을 들고 찾아도 찾기 힘든 좋은 아가씨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혼사를 청하러 왔습니다. 세자에게 정실로 맞이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신부인께서 가정을 잘 다스리신다 들었습니다. 부유하기로 으뜸이라면서요. 심아가씨를 눈동자처럼 아끼신다지요. 이 온 청주성에서 심아가씨의 혼수만 한 게 없을 겁니다. 가장 성대하고 체면이 서겠지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원래 신가의 모든 재산을 청동이 혼수로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신가의 아들이 생겼으니 사정이 달라졌지요. 심아가씨는 물론 훌륭합니다. 신부인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박하게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동은 내 마음의 보배지만 신가의 100년 대업을 이을 사람이 있어야 해요. 우리 영감님은 이제 몸이 성치 않으시고요. 다행히 청동이 대의를 알아 아버지를 대신해 첩을 드렸지요. 덕분에 신가의 외아들이 생겼어요. 대가 끊길 뻔했네요. 이거 곤란하네요. 양평 후부는 100년 명문이라 규율이 엄격합니다. 심아가씨 혼수가 넉넉하지 않으면 후부의 시집가서도 길을 펴기 어려울 겁니다. 편하게 지내기는커녕 말이죠. 후부인께서 마음에 두신 건 우리 청동의 인품과 재주라면
고결한 분이실 테니 그런 속물적인 건 신경 쓰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 후보에서 그걸로 청동을 얕본다면 이 혼사는 없던 걸로 하죠. 손님 돌아가세요. 어머니,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10달 동안 낳은 유일한 친딸이에요. 어머니, 설마 그 어디서 온 동생 때문에 친딸을 박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봐라. 바늘이 자기 몸에 찔리지 않으면 아픈 줄 모르는 법이지. 이제야 알겠니? 내가 직접 데려온 그 서자가 내 이익을 얼마나 빼앗을지? 그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야? 바보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그럼 그렇지. 어미가 너를 박대하겠니? 비록 심가 전부를 줄 순 없어도 혼수를 넉넉히 해서 내가 떳떳이 시집갈 수 있게 해주마. 아이고,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늙은이는 안심하고 후작부로 복명하겠습니다. 심가의 기품이 정말 대단하군요. 웃어라. 마음껏 웃어라. 높이 오를수록 더 아프게 떨어진다. 내가 준비한 신혼 선물,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마. 부인, 아가씨가 요구한 혼수 목록입니다. 엄청난 규모구나. 상점부터 전답까지, 금괴부터 그림까지 하나하나 다 정교하고 귀하다. 이 목록에 적힌 수량은 심가 재산의 반 이상을 털어낸 거야. 가져가서 노야에게 읽어드려라. 이 못된 년아, 내 핏줄을 싹 빨아먹으려는 거냐? 이 돈 들고 후작부에 빌붙으려고? 내 동생은 앞으로 뭐 먹고 살라고?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 내가 이기적이라고요? 내가 시집가는 곳은 높고 귀한 후작부예요. 이 혼수 없으면 체면도 없잖아요. 남들에게 밟히고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 기억하세요. 제가 첩을 들여드리지 않았으면 그 자식도 없으셨을 거예요. 이 주제 파악 못하는 년아, 신가 돈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이 늙은 망할 놈아. 그만, 둘 다 입 닥쳐. 청동이 시집가는 건 심가의 큰일이다. 이 목록대로 혼수 준비해라. 어머니, 역시 저를 생각하시네요. 이게 명문 후작부의 혼수가 겨우 이거예요? 심부인, 심 아가씨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북쪽 국경 전쟁이 급박해 조정에서 군량미 조달이 어렵습니다. 후작부에서는 국가를 생각해 의리를 중히 여겨 모든 것을 간소화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오겨이는 태왕태후께서 하사하신 물건입니다. 의미가 각별하지요. 이게 바로 크나큰 은혜입니다. 중매인의 말이 맞아요. 어사품이니 당연히 존귀하고 금산 은산이라도 황실의 은전에 비할 수 있겠어요? 어떤 집은 사치만 알지요. 지나치게 치장하고 그건 돈 냄새 나는 벼락부자 질이에요. 후작부는 청류인데 어찌 그렇게 저속하겠어요? 좋다. 아주 잘 말했다. 청동이 정말 컸구나. 내 말이 맞다. 금산 은산도 어사품의 존귀함에 비할 수 없지? 오늘 한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야 한다. 세상에, 이게 적어도 100채는 넘겠네. 심씨 집안 정말 부귀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양평 후부, 이게 재신을 데려온 셈이야.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겠네. 예, 네. 청동아, 내 어머니가 결국 너한테 서운한 일 겪게 하기 싫었나 봐. 이걸로 후부의 적자가 해결될 거야. 세자 말씀이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절 제일 예뻐하셔서 심씨 집안 재산은 언젠가 제 것이 될 거예요.
이 골룡포는 군권을 주신 성친왕이십니다. 왕자님께서 몸소 오시니 저희 집이 영광입니다. 제 혼례에 왕자님께서 직접 오시게 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신여 심청동이 왕자님께 문안드립니다. 신부인 오늘 경사시군요. 본왕이 특별히 축하하러 왔습니다. 왕자님 안녕하신지요? 알고 보니 성친왕이 신부인 때문에 오신 거였어요. 왕자님, 길시가 다 되었으니 자리로 가셔서 한잔 하시죠. 길시가 되었습니다. 신부님, 화교에 오르십시오. 잠깐만요. 청동이 시집 가는데 엄마로서 아직 큰 선물이 하나 있어 우리 귀한 딸에게 주려고. 어머니, 또 뭐 좋은 게 저한테 주실 게 있으세요? 설마 또 땅 문서라도 있어? 모든 혼수 명단을 성친왕에게 올려라. 이 모든 것을 조정에 기부하겠다. 국방 군자금으로 삼겠다. 어머니, 너 뭐라고 했어? 신부인, 이게 무슨 뜻이십니까? 신부인, 그런 농담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농담이겠습니까? 후 부인께서 나라 일을 걱정하셔서 먼저 생일잔치를 간소하게 치르시고 그 다음에 예물도 간소하게 하셨습니다. 나라의 흥망은 모든 백성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대위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니, 그건 남의 것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심씨 가문은 재산이 많으시잖아요. 어머니께서 돈 좀 내시는 건 괜찮지만 그런데 이건 모두 제 혼수품이에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다 내놓으실 수 있어요? 누가 내가 이 혼수만 내놨다고 했어? 내 뜻은 이미 정했어. 신가의 8천만 양 재산을 전부 군자금으로 내놓겠다. 참으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신부인께서 의리가 높으십니다. 황제 폐하께서 이르시기를 황제께서 조서를 내리시니 청주 심씨는 대의를 잘 이해하고 재산을 내어 나라를 도왔으므로 특별히 심씨를 일품 고명 부인으로 봉하노니 그 덕을 드러내고자 한다. 삼가 이에 명하노라. 신부가 조서를 받들겠습니다.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또한 황후 전하께서 신부인의 진심을 가상히 여기사 지극한 정성을 특별히 5겨의 한 자루를 하사하시니 혼수의 보태라는 뜻이옵니다. 드디어 내가 설 자리를 마련했어. 권세가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에 불과해. 청동아, 이건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받아낸 은혜란다. 마침 양평 후부에서 보낸 5겨이와 예물로 한 쌍을 이루게 했어. 수백 대의 혼수품을 이 한 가지와 바꾸다니. 금은보화는 얻기 쉬워도 어사품은 구하기 어렵단다. 이게 바로 지고무상의 영광이야. 이래야 내 체면에 맞는 거란다. 어머니, 어머니는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받을 만한 거예요. 옮겨. 신부인, 오늘 일은 조정 대신 감사드립니다. 가세요. 길이를 놓치지 마세요. 부인, 나리님께서 깨어나셨어요. 이쪽으로 달려오고 계세요. 미친 듯이요. 들여보내.
독보야. 내가 어떻게 감히 신가의 재산을 8천만 양 백은이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기부했어? 왜? 아까와. 그 돈은 한 푼도 내 신묘장이 번 거냐? 너 정말 말도 안 돼. 내가 신가의 가장이야. 내가 이런 큰 결정을 하고 감히 나를 제쳐두다니. 가장이라. 처가살이하는 놈, 10년 넘게 빨아먹은 놈, 그런 놈이 그 네 글자를 입에 담아? 내가 남편을 무시하다니. 널 내쫓겠어. 나를 내쫓겠다고? 지금 뭘로 나를 내쫓을 건데? 일품 고명 부인이야. 내가 감히 건드려? 참. 한 가지 더 말 안 한 게 있어? 황제께서 군양을 받으셨어. 크게 기뻐하셨어. 원래 너에게 자그마한 벼슬을 주려고 하셨는데? 벼슬? 황제께서 나에게 관직을 주신다고? 너 어떻게 말했어? 성진은 어디 있어? 내가 대신 거절했어. 뭐라고 했어? 내가 거절했다고? 내가 거절했다니? 내가 황제께 말씀드렸어. 내가 벼슬의 뜻이 없다고. 평소에 한가한 삶을 즐긴다고 하면서 명리를 똥같이 여긴다면서 황제께서 그만하셨어. 내가 내 앞날을 망쳤어. 내가 어떻게 감히. 이게 어떻게 앞길을 망친 거야? 이것도 너를 위한 거야? 거세당한 선비가 어떻게 조정에 나가 벼슬을 하겠어? 설마 내 궁에 들어가 황제를 모시겠어? 너. 가진 것 없는 놈, 뭐하러 붙잡고 있어? 이제 합의 이혼하자. 서명해. 합의 이혼? 나를 버리려는 거야? 꿈도 꾸지 마. 죽어도 너를 안 도와줄 거야. 넌 다행인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살 길을 남겨줬다. 나는 사람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사람을 보내 너를 없앨 수 있어? 당연히 귀신도 모르게 너를 독살할 수도 있어. 너였어? 그날 밤 내가 한 거였구나. 내가 나를 폐인으로 만든 거야. 나야. 관아에 나를 고발하러 갈 거야? 가봐. 증거는 없어. 폐인의 헛소문을 누가 믿겠어? 하물며 나는 지금 일품 부인이야. 방금 8천만 양의 군자금을 기부했어. 황제께서 나를 총애하고 계셔. 내가 뭔데? 나를 고발할 용기가 있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여기에 서명해. 합의 이혼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신가의 재산은 절반은 나눠줘야 해. 아니, 3알만이라도. 안 그러면 절대 서명 안 할 거야. 심가의 재산. 그건 내가 한 푼 한 푼 싸워서 번 거야? 지금은 8천만 양은 전부 조정에 기부했어. 남은 가게와 집들은 전부 내 혼수야. 너 같은 빈대 붙는 놈이 내 혼수를 왜 가져가? 서명하면 바로 이 마당에서 나가. 이 집도 내 혼수야. 너는 다시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 나는 너를 완전히 끝장내지 않았어. 난 그냥 너를 되돌려 보냈을 뿐이야. 나랑 결혼하기 전으로. 그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뿐이야.
마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본 세자는 금산을 얻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빈 껍데기였어. 심청동, 내 솜씨 좋다. 세자님, 저는 너만 보면 짜증나. 오늘 밤은 혼자 지내. 울지 마. 심청동, 그냥 어머니가 화내시는 거야. 예전에 내가 화내서 무시하면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찾아오셨어. 내가 어머니를 좀 냉대하면 어머니가 못 참고 후부에 와서 돈을 바칠 거야. 세자님도 마음 돌리실 거야. 어머님, 며느리가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후부의 마님, 첫날부터 규칙을 무시하다니. 심씨 집안의 교양도 그저 그렇군. 이게 무엇입니까? 후부의 아침 식사가 이렇게 초라해요? 마님, 양해해 주십시오. 집안 살림이 빠듯해서 마님께서 혼수를 한 푼도 안 가져오셨잖아.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마님의 큰 은혜입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건 내 장신구야. 마님, 양해해 주십시오. 집안에 쓸 돈이 부족해서 장신구 몇 개를 빌려 팔아서 공용으로 쓰는 게 마땅합니다. 마님은 온통 상인 티가 나셔서 은비녀 2개만 남겨도 충분하겠어요. 이 음식 상했잖아.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산해진 미를 먹고 자랐어. 너희가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후부의 검소한 밥이 입에 안 맞는다면 그만 먹어라, 치워라. 내일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라. 어머니, 방에 숯불이 없어요. 이불이 차가워요. 어머니, 겨울 옷과 숯불 좀 주세요. 숯불과 돈은 모두 백성들의 피와 땀이다.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 면목도 없이 달라고 하냐. 따뜻한 옷 입고 싶으면 심가에 가서 달라고 해. 심가는 나라에, 버금가는 부자 아니냐? 어머니, 빨리 보세요. 청동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머니는 왜 아직 안 오세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어머니가 먼저 고개 숙이시면 청동이가 꼭 용서할게요. 너, 내가 감히 내 옷을 적시다니. 아이고, 작은마님, 용서하소서. 이곳이 너무 좁아서 늙은 종이 눈이 멀어 못 봤습니다. 저 빈 껍질 같은 작은 마님 좀 봐. 겨울옷 한 벌 제대로 된 것도 없네. 정말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손해보는 물건이야. 샤오추이. 가서 따뜻한 물 한 대야 떠와. 세수할 거야. 내가 감히 상전에게 대들다니. 작은 마님, 마음껏 고발하세요. 부인께서 이미 말씀하셨어. 이렇게 쓸모없는 짐 같은 게 때려 죽여도 싸다. 이렇게 무기력한 세자비는 처음 봤다. 계집종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네. 혼수도 없는 재수 없는 년, 누가 그녀를 비호하겠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나는 심가의 정녀야. 나는 명부 부인의 딸이야. 어머니, 보셨어요? 딸이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했어요. 하인들마저 감히 때리다니. 어머니, 얼른 화 푸세요. 어머니가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저를 구하시면 청동이가 마지못해 바로 용서할게요. 어머니는 저를 제일 사랑하시잖아요. 분명 제가 고생하는 걸 보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머, 이게 웬 새잡이냐? 이 꽁꽁 움츠린 꼴 좀 봐. 마치 어느 집에서 도망쳐 나온 빨래하는 할멈 같아. 아가씨. 세자께서 어제 말씀하셨는데 너는 정실이라는 허명만 있을 뿐 마치 빈 껍질 나무 토막 같다고. 이 세자께서 내게 주신 금팔찌 좀 봐. 아가씨는 평생 이런 거 못 봤겠지? 닥쳐. 너 같은 촌스러운 외첩이 감히 정실 앞에서 까불다니. 당장 꺼져. 내가 까불면 어쩌라고? 혼수도 없는 버림받은 년이 나한테 큰소리 칠 자격이나 있어? 서방님, 살려주세요. 이 귀여운 년이 상전에게 대들고 정실을 모욕했어요. 서방님, 제발 저를 위해 처리해주세요. 그만해. 하루 종일 말썽만 피우고 망신만 시키더니 얼른 물러나서 방에 틀어박혀 반성해라. 여기서 이 세자 눈에 거슬리지 마라. 유아, 놀랐지? 우리 가자. 이 미친년 때문에 흥이 깨지 않게. 서방님,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어머니, 보셨어요? 이 모든 건 어머니가 토라지셔서 그래요. 만약 고개 숙이셨다면, 돈을 보내주셨다면, 세자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나는 안 져. 당신이 마음 바꿀 때까지 기다리게. 반드시 엄청난 부귀를 들고 나를 데리러 올 거야. 반드시 당신이 직접 보게 할 거야. 내가 겪은 고통을. 후부가 빚을 졌다. 이 빚을 네가 해결해야 한다. 너는 심가의 정녀다. 네 어머니는 일품 고명 부인이시다. 막대한 부귀를 쥐고 계신다. 지금 당장 심가로 가라. 은자를 내놓으라고 해라. 후부의 빚을 갚으라고. 싫어요. 어머니는 아직 화나셨어요. 지금 가도 소용없어요. 2천만 냥을 갚지 못하면 후부가 정몰되면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 심청동. 이건 내가 후부에 진 빚이다. 내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아니요. 고개 숙일 수 없어. 내가 그분께 입을 열어 구걸하면 나는 완전히 지는 거야. 나는 반드시 어머니가 먼저 나서길 기다릴 거야. 후부로 나를 보러 오실 때까지. 없어도 가야 한다. 오늘 네가 심가에서 은자를 구해오지 않으면 후부에서 너를 때려 죽일 것이다. 갈게요.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올게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마음이 가장 약하셔.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시면 이마에 피가 흐르고 분명 가엾게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실 거야. 그때쯤이면 후부의 빚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무릎 꿇고 나에게 빌기까지 하실 거야. 그동안의 냉정함을 용서해달라고. 어머니, 당신이 나에게 고개 숙이길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저를 살려주세요. 양평 후부의 소부인. 어쩌다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친정에 왔어? 어머니, 후부는 지금 나락 같은 곳이에요. 조정에서 매일 독촉하고 있어요. 1000만 냥을 굽고 빚을. 시아버님이 매일 저를 압박하셔서 혼수품으로 구멍을 메우라고 해요. 그런데 제게 무슨 혼수품이 남아있겠어요? 어머니, 그날 정말 제 혼수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기부하셨나요? 내 혼수품은 이미 오래전에 변방의 장수들과 병사들의 손에 쥔 나라를 지키는 칼과 화살이 되었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제발 돈 좀 내주셔서 후작부를 살려주세요. 후작부를 살리자고? 후작부의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예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심가의 모든 재산을 다 저에게 주신다고. 어떻게 말을 바꾸실 수 있나요? 내가 말한 적은 있어? 내가 태어난 첫날부터 내 일을 그렇게 계획했지? 하지만 내 그 쓸모없는 아버지 비위 맞추려고
뭘 했는지 아니? 아버지 첩을 들여주고 그 서자를 인정하라고 강요했지? 이미 다 잊었어. 후작부도 내가 고른 시집이야. 내가 후작부에 시집 가겠다고 영화와 권세를 누리려 했잖아. 지금의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첩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화나게 해서 죄송해요. 화내지 마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후작부로 시집간 이상 후작부 사람이야. 심가와 너는 이미 상관없다. 돌아가라. 다시 오지 마. 사람 불러서 후작부 부인 모셔다 드려라. 지금부터 심가 대문은 후작부 아씨 다시는 들이지 않는다. 작고 귀여운 게 돈도 못 구해오고 공밥만 먹으려는 셈이냐? 오늘 이 장작 다 못 패면 안 자도 된다. 괜찮아. 다 시련일 뿐이야. 어머니가 분명 몰래 보고 계실 거야. 내가 고생을 다 겪고 완전히 잘못을 뉘우치면 예전처럼 안고 울면서 집으로 데려가실 거야. 증거가 확실하다. 이 도둑년이 감히 할머니 금비녀를 훔치다니. 아니에요. 이 비녀 본 적도 없어요. 망신스럽구나. 어머니, 봐주지 마세요. 가교대로 처리하세요. 뜰로 끌고 가 눈밭에 꿇어 앉아 사흘 밤낮을 벌서라.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들지 마라. 어머니, 청동이 곧 죽어요. 어머니, 저 좀 봐주세요. 화 푸세요. 이제 안 구하시면 딸을 다시는 못 보실 거예요. 부인, 큰아씨가 돌아가셨어요. 관청에 고발하겠어? 내 딸이 이 후작부에 시집 올 때 멀쩡했어. 듣자 하니 이 양평 후작부가 국고를 횡령했대. 천만냥 은자를 갚지도 못하고 지금 온 가족이 유배됐어. 일품 고명 부인의 딸이 시집간 지 반년도 안 되어 이놈들에게 못살게 구는 바람에 죽었대.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후작부가 정몰됐어요. 세자가 유배될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 딸을 구해주세요. 후작부가 국고를 도둑질했어요. 천만냥 은자 일이에요. 황제께서 이미 아셨어요. 황제께서 진노하셨어요. 온 집안이 참수되고 유배해요. 딸은 추운 땅에 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일품 고명이세요. 황제께 빌어주세요. 아니면 돈으로 절 찾아주세요. 안 될까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재산을 노린 것도 아니었어요. 시집 안 갈게요. 후작부와 화리할게요. 앞으로 어머니 곁에 있어서 효도할게요. 효도. 전생에 넌 첩 하나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독약의 창자가 썩는 꼴을 보고도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때 효도 생각은 안 했냐? 전생?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정신이 나가셨어요? 난 미친 적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주 정신이 맑아. 예전엔 널 사랑했어. 모든 걸 바쳤지. 너를 목숨처럼 여겼어. 하지만 그 사랑은 이미 전생에 내가 내 아버지와 짜서 나에게 약을 먹였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감옥에 쳐넣었지. 나를 억울하게 죽게 한 그 순간 완전히 죽었어. 사람 불러. 이 미친년을 이 거리에서 쫓아내. 만약 다시 심가 대문에 다가서기라도 하면 바로 다리를 부러뜨려. 명 받들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부인, 도박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신유장이 막대한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어젯밤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로 난잡한 묘지에 버려졌습니다. 아, 그거야말로 쌍이가 문 앞에 들었네. 전생에 피눈물 나는 원한이 오늘 마침내 완전히 끝났어. 이제 하늘은 높고 바다는 넓어. 나는 신부인,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 거야. 부인,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태우 폐하의 생일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합니다. 알았다. 전화를 전한 내시에게 후한상을 내려라. 늙은 종이 이미 챙겼습니다. 내시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태우 폐하께서 부인의 대의를 들으시고 군자금을 기부한 일을 끊임없이 칭찬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부인 같은 여중 호거를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태후 폐하의 두터운 사랑에 신부는 당연히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전생에 그 소위 남편과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결국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죽은, 한을 품고 죽은 심가의 안주인은 이미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죽었어. 부인, 오늘 정말 빛이 납니다. 만약 노야와 노부인이 저승에서 아신다면 부인께서 지금 벼슬을 받고 또 황실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시면 분명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 그들 부녀의 업보는 완전히 청산되었어. 어디에 조금이라도 전생에 고통받던 초췌한 모습이 남아있겠어. 이 심가, 이 천하, 아직 많은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번 생에는 마음대로 잘 살 거야.